제가 한 근 10년간 학생들을 좀 살펴보면서 결국 합격하는 학생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개요를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학생들이 항상 합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었던 이유는 뭐냐라고 살펴봤을 때 결국 개요라는 것이 학생들이 기복 없이 독해의 과정들을 마치 정확한 어떤 수학의 연산을 하듯이 연습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대입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윤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답안 작성의 4단계의 원칙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개요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형국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토즈 아카데미에서 논술을 강의하는 정현국 강사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시문을 보고 학생들이 개요 작성을 해야 하는데 개요 작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세요. 먼저 개요 작성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아주 간단한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논술 시험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설정하고 있는 정확한 정답을 얼마나 잘 도출해서 그 정답의 방향성으로 정확한 독해를 이뤄내는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정답이라는 것이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학의 문제도 바로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논술의 문제도 복잡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그 논리적인 연산의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정답만 그냥 나온다라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개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요를 작성하는 답안이 합격할 수 있는 정답을 읽어낼 수 있는 독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에 바로 개요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읽어내기 위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개요 작성이 필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만 들으면 개요 작성은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시는 예시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제시문은 제가 실제 수업에서 이제 활용하는 제시문의 일부분이긴 한데요.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지금 일부만 따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안에서 제시문이 얘기하는 바가 다 드러나 있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개요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 제시문 전체에서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살펴봤을 때 제시문은 사실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시문의 핵심어는 뭐냐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대체로는 정당성이다라고 잘 찾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당성이란 단어를 찾아놓고도 제시문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는가라고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기껏 잘 말하는 학생이 그냥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그럼 정당성은 뭔데? 라고 물으면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지금의 독해의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제시문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 제시문 전체적인 내용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정당성이라는 단어를 뽑아놓고도 이것이 단순히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읽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독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논술에서 정답을 뽑아내기가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정답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개요 작성을 해야 하는 건데 이 제시문을 통해 어떻게 개요 작성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 내용 안에서도 한번 제시문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당성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정통과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사실 학생들이 독해가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독해가 뚝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해가 좀 끊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보통의 학생들은 눈으로 그냥 읽고 패스해버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개요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정답이 도출되는 논리적인 제시문에 대한 독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제시문에서 지금 정통과 이단은 사회적 인식이 시간의 흐름이나 가치관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므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개요를 잡는다라고 간단하게 압축해보자면 정통과 이단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정통과 이단은 변한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개요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사상이나 역사적 사건, 정치적 인물이 당대에는 정당성을 확보해서 정통으로 평가받는 후대에는 이단으로 몰고 그리고 반대로 또 당대에는 이단이 되었었던 것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정통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이것을 개요로 한번 간단하게 잡자면 정통이 이단이 되고 또 이단이 정통이 되기도 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정통과 이단은 변화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상, 정치적 인물 등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다양하고 정당성의 다양한 근거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바뀌어요. 정당성의 여부의 근거가 다양하고 변화하는 것이구나가 마지막 문장에서 정리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정리하는 게 바로 개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학생들이 이제 제시문을 읽을 때 개요 작성을 하기 위해선 제가 느껴지기로는 문장별로 핵심 어구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아니 메모를 하면서 읽으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개요 작성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었던 단어들만 잘 조합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곧 개요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여기서 사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개요의 변별력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단어들만을 조합해서 놨을 때는 논리적인 간극들이 좀 벌어져 있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잡았었던 이 개요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에서도 지금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정통과 이단에 대한 설명들이 앞에서 나왔으니까 정통 이단을 정리했고 그것이 변한다라고 정리했고 그리고 뒤에서 정당성이 또 그 근거가 다양하고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리했는데 정통 이단이라는 개념과 그러면 정당성이라는 개념은 대체 어떤 연결성이 있느냐에 간극이 생겨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처음 잡은 개요를 보면 정통 이단 정통이 변화한다라는 건 알 수 있고 정당성 여부 판단의 근거가 다양하다는 알 수 있는데 두 개가 이어지는 건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게 논리적 연결이 비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제시문에 없었냐라고 한다면 제시문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그 제시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 나와 있었던 어떤 사상이나 역사적 사건, 정치적 인물이 당대에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통으로 평가받지만 후대에는 이단으로 몰린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한 이 두 문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당성이 확보되면 정통이구나. 정당하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면 정통이 되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이단이 된다는 거죠. 당연한 내용인데 이것을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만 보니까 독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돕는 것은 역시 개요가 이렇게만 변화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독해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잡아놓은 개요처럼 정통이라는 것은 결국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단이란 건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다라는 정도의 정보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이 개요는 이제 논리적으로도 완벽해진 그러한 개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시문을 볼 때 각 문장별로 중요한 핵심어들을 뽑으면서 개요를 작성을 하는데 그 문장들이 이어지는 논리적인 흐름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개요를 작성을 하면 하나의 완벽한 개요 작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개요의 작성 원칙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 개요를 작성하는 법을 설명해 볼 수 있을 텐데 방금 말씀드렸었던 제시문에 나와 있었던 단어들을 뽑아내는 것, 저는 이것을 수업에서 이제 표면적인 독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시문에 단어들만 그냥 갖다가 러프하게 그냥 스케치하듯이 그냥 연습지에다 적어 놓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보들이 누락되지 않고 독해가 꼼꼼하게 되는 과정을 개요에서 살려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두 번째, 그러한 정보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소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를 이제 제시문을 읽으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된 개요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쭉 읽어봤을 때 제시문과 그 개요를 살펴봤을 때 제시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가 이해가 될 것이고 이를 저는 이제 심층적 독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을 도출해서 논술에 있어서 합격할 만한 답안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정답만 도출할 수 있다는 불가능하므로 그러한 과정을 개요를 통해서 완성하고 이 개요가 글을 쓰이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또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살려서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었던 것처럼 제가 한 근 10년간 학생들을 좀 살펴보면서 결국 합격하는 학생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개요를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학생들이 항상 합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었던 이유는 뭐냐라고 살펴봤을 때 결국 개요라는 것이 학생들이 기복 없이 독해의 과정들을 마치 정확한 어떤 수학의 연산을 하듯이 연습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개요를 걷어가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채점 기준에 그 개요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교수님이 살펴보는 자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마다 나중에 가서는 자기의 스타일로 개요들을 작성할 수 있긴 하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서 제시문을 꼼꼼하게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독해하는 과정을 개요에서 살린다라는 것이 연습되어야 결국 정답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논술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요는 생각보다 쉽게 논술의 정답들을 도출하는, 이걸 통해서 생각보다 쉽게 그 어려운 학교들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의 키 같은 요소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대입수 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오늘은 개요 작성의 중요성과 그래서 개요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형국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